회식 자리 1시간이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지하철만 타면 대화 소리, 발소리, 냄새까지 동시에 느껴집니다. 당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20년 연구 끝에 밝혀낸 진실. 전 세계의 15%만 가진 특성,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보입니다. 무표정하게 스마트폰 보고 음악 듣고 있죠. 반면 당신은 오류난 게임 캐릭터처럼 서서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나 탈출구만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남들이 못 가진 감각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느끼는 겁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현실을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뇌에는 기본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인생의 소음을 차단해주는 겁니다. 지하철에 타면 뇌가 자동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옆 사람 통화 소리는 무시해. 맞은편에서 쳐다보는 시선도 무시해. 땀 냄새랑 향수 냄새 섞인 것도 무시해. 그런데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모든 걸 4K HDR 화질에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1996년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발견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고감도인 HSP죠. 당신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과학적 용어입니다. 당신의 뇌는 단순히 인지하는 게 아니라 흡수합니다. 대화 조각 하나하나, 표정 변화 하나하나, 에너지의 미세한 변화까지 전부요. 다른 사람들이 빨대로 조금씩 마실 때 당신은 소방 호스로 물을 들이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1시간만 있어도 완전히 녹초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주목할 점은 당신이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런 고감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100명 중 최소 15명은 당신과 같습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12억 명 이상입니다. 이건 장애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의 하나죠. 실제로 생물학자들은 여러 동물종에서 이런 특성을 발견했거든요. 당신이 느끼는 정신적 피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산책할 때 당신은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민한 인지력이 우리 조상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풀 속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놓칠 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위험을 제일 먼저 알아챘거든요. 이 민감함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위험을 빨리 눈치챘습니다. 너무 예민한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예민한 겁니다.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당조차 못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당신도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충전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왜 당신이 이렇게 느끼는지 뇌과학적으로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 많은 곳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시끄럽고 복잡해서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기 때문입니다. 큰 모임에 가면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숨기거든요. 재미없는 농담에 억지로 웃고 요즘 어때? 라는 인사에 응?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죠. 실제로는 아무도 괜찮지 않은데 말입니다. 당신은 그 거짓된 분위기를 바로 알아챕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속 긴장감,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순간까지 다 알아챕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닙니다. 가시기 싫은 겁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뭐 하냐는 뻔한 질문, 별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형식적인 모임 10번보다 새벽 2시에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소음이 아니라 본질을 갈구합니다. 팔로워 수천 명 자랑하고 가벼운 인맥 쌓기에 열광하는 세상에서 그건 보기 드문 특성이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깊은 대인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얕고 많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감정 처리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사교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 3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비사교적인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외로움이 아닙니다. 정직함이죠. 연기하거나 필터링하거나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는 유일한 공간이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뇌는 화학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도파민이라는 보상화학 물질이 있는데요. 외향인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에서 도파민이 폭죽처럼 터져 나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 끝나고 2차 가자고 할 때 그들은 진짜 더 신나는 겁니다. 아, 집 가고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진심으로 아쉬워합니다. 반면 당신은 1시간 전부터 이미 시계만 쳐다보고 있죠.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화학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정반대입니다. 도파민에 훨씬 더 민감해서 조금만 받아도 금방 과부하가 걸립니다. 2002년 심리학자 마티 올슨 레이니가 밝혔는데요. 외향인은 도파민에 덜 민감해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내향인은 소량만으로도 과도하게 자극받는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2차까지 가자는 말에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이미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비명 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당신의 뇌는 뭘로 행복해질까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철저한 사고, 성찰, 고독을 보상하는 물질이죠. 외향인들은 군중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당신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명료해집니다. 금요일 밤 9시 친구들은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당신은 집 소파에 누워 책 읽거나 넷플릭스 보면서 이게 천국이지 생각하는 순간 있죠? 그게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당신 뇌가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혼자 카페에서 책 읽는 게 좋으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 뇌가 바로 그 순간 최고로 행복한 것이거든요. 비사교적인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뇌는 전전두엽 피질과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외향인보다 더 강합니다. 복잡한 사고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더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 겪어보셨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신나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을 때 당신은 조용히 듣고만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한마디가 프로젝트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치명적인 문제를 당신이 본 겁니다. 이게 바로 전전두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서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일 때요. 뇌는 사실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용한 순간에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한밤의 드라이브, 새벽 6시에 텅 빈 카페,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숲속 산책 같은 순간들이요. 그런 순간들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쉬면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회식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모두가 웃고 있는데도 묘한 긴장감을 감지한 적 있나요? 그건 고감도인들이 초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2014년 아세베도 연구팀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고감도인들은 타인의 감정을 볼 때 뇌의 공감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됐거든요. 지하철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스트레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의 불편함, 맞은편 사람의 짜증, 뒤에서 들리는 긴장감까지 동시에 흡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알아챕니다. 저 사람 화났구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간 것, 입꼬리가 살짝 내려간 것,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지만 당신은 다 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신을 그 공간에서 가장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못 보는 것이 당신은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을 읽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느낍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을 걱정스럽게 봤죠. 회사에서는 회식 안 가면 팀워크 없다고 했고요. 심지어 부모님도 왜 친구가 적냐고 걱정하셨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계속 고치려 했습니다. 좀 더 활발해져라. 사람들이랑 어울려라.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요. 하지만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다를 뿐.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은 외향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회식 필참, 경조사 참석 인원수로 사람 평가하기, 명절 친척 모임, 동호회 정기 모임, 전부 외향인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죠. 당신을 그 틀에 맞추려고 하면 당연히 지치는 겁니다. 잠깐 솔직해집시다. 친구들이 주말에 놀자고 하면 당신은 거절하고 싶은데 나만 왕따 되는 거 아냐? 걱정했습니다. 대학교 때 MT 안 가면 사회성 없는 애 취급받을까봐 억지로 갔습니다. 직장에서 회식 안 가면 팀워크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완전히 녹초인데도 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외향인 기준으로만 돌아갈 뿐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은 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회식을 피하는 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싫은 겁니다. 모든 모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비사교적이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곳을 선택하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고요함입니다. 조용한 순간이 지루하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당신의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진짜 내 감정을 느끼고 가장 솔직하게 사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HSP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교성은 있는데 에너지 소모가 빠를 뿐입니다. 또 나약하고 예민하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느라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성격 특성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사회적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당신도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충전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는 게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수입니다. 둘째, 미리 탈출 경로를 만드세요. 회식이나 모임에 갈 때 1시간만 있다가 갈게. 집에 일이 있어 라고 먼저 말해두는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당신 뇌를 쉬게 하는 게 진짜 급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담도 줄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셋째, 당신만의 에너지 충전 방법을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 산책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듣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 보기입니다. 당신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일 확보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중요도로 사회적 만남을 분류하세요. 필수 모임, 꼭 참석해야 하는 것들, 직장 공식 행사, 가족 중요 경조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완전히 녹초여도 가야 합니다. 대신 다음날 하루는 완전 충전 시간을 확보하세요. 선택 모임, 선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것들, 친한 친구 모임, 팀, 회식 같은 것들입니다. 에너지가 절반 이상일 때만 가세요. 1시간 있다가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유 모임, 불참해도 되는 것들, 동호회, 친목 모임 같은 것들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할 때만 가세요. 안 가도 관계에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면 무조건 회피하는 것도 무리하게 참석하는 것도 아닌 현명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집에 당신만의 충전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거실 한쪽이든 침대 옆이든 어디든 괜찮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하나, 편한 쿠션 하나, 이어폰에 좋아하는 음악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공간에서는 SNS도 카톡도 확인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의 시간입니다. 매일 30분 이 공간에서 충전하세요. 그리고 당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같이 있어도 각자 책 읽거나 핸드폰 봐도 괜찮은 사람, 왜 말이 없어 라고 안 묻는 사람, 갑자기 약속 취소해도 괜찮아, 다음에 보자, 편하게 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두가 신나게 아이디어 내놓을 때 당신은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한마디가 프로젝트를 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리스크를 당신이 보거든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엑셀러레이터라면 당신은 브레이크입니다. 둘 다 없으면 차는 못 움직이죠.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들 대부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산책하며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빌 게이츠는 지금도 1년에 2번 생각 주간을 가지며 완전히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깊은 생각은 조용한 곳에서 나오거든요. 당신이 회식에서 먼저 나오고 싶어 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충분해. 더 이상은 힘들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로 번아웃이 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밝혀냈습니다. 고감도인들은 휴식 상태에서도 뇌의 특정 영역 간 연결성이 더 강했습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영역 사이의 연결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경험을 더 철저히 처리하고 미래를 위해 더 세심하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사람들이 1대1 관계에서는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 100개보다 진정한 관계 3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얕은 관계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한 것입니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진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에서 팔로워 수천 명을 자랑함들을 보면서 부럽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조용한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린 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놓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시끄러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피상적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 깊게 느끼는 사람, 진짜를 찾는 사람. 당신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